이제 와서 제가 친딸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저한테는 엄마가 필요 없어요. 하나야,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후회하며 유언장을 쓰는 신여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속여먹으니까 재미있으셨어요?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걸 알아버린 구하나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신여진이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 은총이만 챙기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죠. 다 내가 가짜 딸이라 그런 거였어. 나만 바보같이 속았네. 난 그냥 은총이를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도구였을 뿐인데 말이야.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천륜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가짜 딸로 만드셨으면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셨겠네요. 저 파양도 당했고요. 두 번째 양부모님도 돌아가시면서 소녀가장으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저한테 엄마가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게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요. 하나야, 내가 미안하다. 하나씨, 제가 잘못했어요. 황진구와 신여진이 연이어 구하나에게 사정사정하며 빌어봤지만 구하나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은총이도 구하나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죠. 하나 이모, 저는 이모 없으면 안 돼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는 이모 따라갈래요. 은총이는 당연히 하나 이모의 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이모한테 거짓말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제 친할머니라고 해도 저 이제 할머니가 싫어요. 우리 이모 힘들게 한 사람들은 다 싫단 말이에요. 이모 울지 마요. 우리 살던 집으로 가요. 신여진은 안 돼, 은총아. 내가 네 할머니야. 너는 내 손주라고 외쳐보았지만 은총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신여진은 은총이에게 버려졌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 신여진이 최근 구하나를 딸로 공개한다는 결정마저 모두 구하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은총이가 유치원에서 놀림을 당하고 왔기 때문이었으니 천벌을 받을 만하죠. 아무래도 신여진은 제대로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구하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신여진에게 자주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회장님이 처음부터 은총이 때문에 유진이인 척 딸로 살아달라고 했으면 회장님이 부탁하신 대로 했을 거예요. 저를 하나도 믿지 못하시니까 저까지 속이셨을 거고 이제 그 대가는 회장님이 치르셔야죠. 그동안 왜 은총이 입양이 번번이 좌절될까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다 회장님이 막으셨던 거죠? 회장님은 은총이 못 보는 게 제일 두려우신 거잖아요. 신여진은 구하나가 은총이를 들먹이고 나서야 벌벌 떨며 구하나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야, 안 돼.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나는 은총이 친할머니야. 내가 은총이를 못 보는 게 말이 되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여진은 마지막까지 구하나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아주 바닥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신여진이 자기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 구하나를 못 믿었던 거지요. 잘못된 선택과 거짓말은 결국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최명진은 신여진을 위로했습니다. 형님, 그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구하나를 가짜 딸로 선택하셔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은총이야 소송이라도 걸어서 찾으면 되죠. 최명지가 결국 구하나를 내쫓고 말았네요. 모든 게 최명지가 원하는 대로 되었지만 이제 그 여파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게 최명지 뜻대로 되기만 하겠어요. 도대체 구하나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구하나가 떠나고 난 뒤 신여진은 도대체 누가 구하나에게 유진이 실종 당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준 거냐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이 당장 후계자를 발표한다니까 발등에 불이 찍혀서 앞뒤 안 가리고 구하나에게 대놓고 폭로하는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누가 보냈는지 확인할 것도 없지요. 장비서, 이 신문 기사에 묻은 지문 확인해. 어떤 쥐새끼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역시 60회에서 주인공이 흑화하게 되네요. 그동안은 구하나만 당해오는 고구마 구간이었지만 이제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당할 일들만 남았습니다. 한편 은총이와 구하나를 동시에 잃어버린 신여진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요. 잃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안다고 구하나가 그동안 얼마나 살갑고 신여진 자신을 아껴주었었는지 계속해서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 집에서 누가 신여진 아프다고 밤새 간호해주고 약을 끓여줬었나요? 죽은 유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진작에 하나를 딸 삼아서 잘 대해줬으면 구하나가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낄 일은 없었겠죠. 그래도 엄마가 나를 속이셨어도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었는데 하고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지. 완전 냉대하다가 딱 걸려버렸으니 정말 온전히 이용하려고 데려온 가짜 딸인 걸 알게 되어 참 안타깝습니다. 황진구도 구하나의 행복을 바란다며 가짜 딸 연극에 동참했지만 구하나는 이런 황진구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황진구 사장님,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여진 회장님이랑 같이 저를 속여 먹으니까 즐거우셨어요? 하나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황진구가 아무리 빌어봐도 구하나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죠. 저를 위한 거였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황진구가 그래도 남자 주인공인데 큰일 났네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렇게 상처받은 구하나가 위로받을 곳은 역시 가족인 구지석뿐이었습니다. 구지석은 구하나가 모든 걸 알았다며 울면서 이야기하자 당장 황진구의 멱살부터 잡았죠. 황진구, 너 이 자식 누나가 알게 하는 일은 없었어야지. 어떻게 가짜 딸인 걸 알게 하냐고. 구지석, 너 다 알고 있었어? 황진구는 그동안 구지석이 윤세영 때문에 자기한테 적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참 잘못 짚었었습니다. 구지석은 처음부터 누나를 속여먹은 황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였으니까요. 구지석은 윤성우를 만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늘어놓았습니다. 구지석이 공경에 빠질 때마다 현명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던 윤성우도 이번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눈을 질끈 감았죠. 유진 엄마, 당신이 가짜 딸 거짓말을 할 때부터 걱정했는데 기어코 이런 사단을 내고 말았구나.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군 게야? 다른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더니 이제 당신은 평생 은총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거짓말로 정체를 숨기고 있던 건 윤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지석은 아직도 윤성호가 신여진의 남편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요. 평생을 신여진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죄하며 살던 윤성호도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구지석에게 사과를 해야겠죠. 여태까지처럼 정체를 숨기는 것 자체가 구지석에게는 기만일 테니까요. 윤성호는 이번에 정말로 구하나의 친엄마를 찾아주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구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유진이가 10살 때 기억을 잃고 섬마을에서 발견된 그 집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 빈집에 살던 할아버지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딸은 집을 나가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모두들 윤유진을 그 집 손녀인 줄 알았었죠?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그 빈집 할아버지의 딸은 신여진이 맞았습니다. 힌트는 피아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초반에 구하나의 과거가 나오면서 피아노 음악 소리와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유진이의 방에 지금도 그 피아노가 그대로 있거든요. 신여진이 구하나를 가짜 딸로 들이며 유진이가 쓰던 모든 물건을 치워버렸는데 딱 그 피아노만 그대로 남겨두었었습니다. 구하나가 엄마와 피아노를 치던 기억은 신여진과 함께했던 기억인 것이죠. 신여진은 사고로 기억을 잃고 윤성우와 재혼을 했고 구하나라는 딸이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신여진이 제법 늦은 나이에 윤성우와 신혼을 보낸 걸로 나왔었고요. 윤성우는 이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구하나 씨가 신여진 당신 딸이었다니? 이 사실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친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짜 딸로 만들어버렸으니 이미 모녀 사이는 손 쓸 수도 없이 갈라져버려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유진 엄마, 당신 옛날 잃어버렸던 기억이 바로 이거였어. 윤성호는 이 사실을 구하나에게 다시 알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이미 신여진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는데 자신을 이용해 먹은 신여진이 실은 친엄마였다니. 구하나에게 먼저 알리기보다는 신여진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에 맞겠다 싶었죠. 윤성호는 구하나가 태어났을 적 사진을 어렵게 구해갔습니다. 유진 아빠, 당신이 여긴 왜 왔어요? 정작 은총이 찾고 필요할 때는 없더니 이제 와서 집에 돌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이제 은총이도 잃고 구하나 씨도 잃었는데 당신이 이제 와서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신여진은 윤성호를 붙잡고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윤성호가 떠나 있는 동안 신여진은 최명지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이간질에도 속고 회사 돈도 횡령당하고 당하기만 했었지만 윤성호가 돌아왔으니 이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최명지에게 천벌을 내리고 구하나와 은총이를 되찾아와야겠죠. 유진 엄마, 보여줄 게 있어?
이거 구하나 씨 태어났을 적 사진인데 기억이나? 아니요, 구하나 씨 어릴 때 사진이라고는 10살 때 보육원에서 찍었던 사진만 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진인데 내가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본 적이 있어. 구하나 씨 어렸을 적을. 구하나 씨 당신 아이래? 당신이 나 만나기 전 낳았던 아이. 당신이 잃어버렸던 기억이 구하나 씨였어. 하나가 내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딸을 낳았을 리가 없어. 유진이 말고 나한테 딸이 더 있을 리가 없는데. 구하나 씨가 내 딸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짜 딸로 이용한 그 아이가 내 딸이라니. 신여진은 통증 때문에 머리를 움켜쥐었고 그제서야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웃으며 구하나에게 피아노를 알려주던 기억을요. 내 아이 맞아. 하나가 내 아이가 맞았어. 하나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구하나가 친딸이라는 사실은 이제는 신여진에게 천벌로 돌아왔습니다. 널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날수록 신여진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는데요.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용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린 하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신여진은 눈물을 쏟았는데요. 들어줄 사람도 없는 사과였죠. 구하나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게 되었는지 다 아는데 신여진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신여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죠. 이제 와서 내가 엄마라고 하면 하나가 더 상처받게 되겠지. 자책과 후회로 가득 찬 신여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딸에게 상처를 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는데요. 친엄마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구하나에게 거짓말에 대한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신여진은 알고 있었는데요. 구하나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버렸을지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구하나는 이제 가짜 딸 말고도 양부모의 죽음의 이유도 알게 되어버렸죠. 더 큰 진실이 구하나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신여진은 더욱 절망했는데요. 상황은 점점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배신당한 구하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상처받고 돌아온 누나에게 구지석은 이제 양부모님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었어요. 구지석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침내 누나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누나, 내가 신여진 회장한테 복수해줄게. 누나가 당한 것부터 우리 부모님에 대한 원수까지. 구지석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는데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죠. 신여진 그 여자가 피눈물 쏟을 때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구지석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온화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복수의 불꽃이 구지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듯했죠. 구하나도 물론 복수하고 싶었지만 은총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구하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는데요. 분노와 증오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은 구하나였죠. 선한 마음씨는 여전히 구하나의 본질이었습니다. 은총이에게는 그래도 친할머니이고 또한 죽은 친구 유진이의 엄마이기도 했으니까요. 구하나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는데요. 머릿속에서는 복수심이 들끓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원수인 신여진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데도 구하나는 신여진을 미워하는 것조차 맘 편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구하나의 마음은 갈등했는데요. 한 인간으로서 구하나가 가진 선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하나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적대하는 가운데 운명의 장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멀게 느끼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비극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괴롭혔죠. 최명지와 윤세영은 이제 회사는 자기들 차지라고 좋아하고 있었고 욕심 많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들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기뻐했어요.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은총이마저 신여진과 척을 지게 되었으니
이제 신여진은 끈떨어진 연이고 후계자 없이 조카인 윤세영에게 회사를 물려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미리 축배를 들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음모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죠. 최명지와 윤세영을 잡으러 온 윤성호를 까맣게 잊었네요. 그들의 계획에는 없었던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윤성호의 귀환은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성호가 이제 앞으로 나설 때가 된 것이죠. 윤성호는 그동안 젠틀하고 인자한 모습은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유진 엄마, 당신 알아야 될 게 있어. 최명지와 윤세영 믿지 마. 그 둘이 유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마침내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신여진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구하나 씨를 내쫓으려고 수작까지 부렸었고, 나는 우리 유진이를 죽인 뺑소니 사고의 유력한 용의자가 최명지라고 의심하고 있는 중이야. 윤성호의 폭로는 계속되었고 신여진은 더욱 충격에 빠져들었는데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신여진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신여진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아직 심증뿐이니 이제 우리 부부가 그 증거를 함께 찾아야 되겠지. 내가 당신한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건 앞으로도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신여진을 향한 윤성호의 시선에는 연민과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래, 사실 내가 당신이 찾던 리처드 아니야. 난 당신이 기업 사냥꾼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며 악독하게 굴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윤성호의 고백에 신여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신여진은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죠. 구지석 본부장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20년 전 그 회사 인수하는 데에 최명지와 최 이사도 관련이 있었던 거지? 윤성호의 질문에 신여진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분명 그때도 최명지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 떠올랐죠. 최명지에 대한 일을 밝혀내고 나면 당신이 해야 할 건 사죄뿐이야. 윤성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신여진에게는 구하나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요, 난 우리 하나랑 은총이만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신여진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죠. 신여진은 과연 구하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심 어린 뉘우침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발 이제는 하나씩 최명지의 잘못 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는 세상이 오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구하나가 집을 나갔으니 이제 최명지가 신여진 침대에 붙여놓은 부적의 존재도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명지의 이간질에 속아서 구하나를 그렇게 냉대해왔으니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말이에요. 신여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는데요. 누군가의 말만 믿고 소중한 사람을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신여진은 눈물로 후회하며 유언장을 써내려갈 것 같습니다. 신여진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은 간절함이 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모든 걸 구하나에게 물려주겠다며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겠죠.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유언장. 그것이 신여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언제 가짜딸이 밝혀지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복수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복선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블랙 구하나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